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스 코리안 토픽 김쌤입니다. 자, 오늘은 105회 토픽 2 쓰기 51번, 52번 예상 문제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굉장히 오랜만이죠. 네, 우리 멤버십 많은 친구들을 만날 기회가 좀 적었던 것 같은데요. 또 이렇게 시험 전에 또 이렇게 만나게 돼서 굉장히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나요, 그동안? 한국은 이제 벚꽃 시즌이 지나고, 네, 벚꽃 시즌이 지나고 이제 비가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또 벚꽃이 많이 떨어졌어요. 선생님 학생 중에 한 명은 이제 다음 주에 또 한국에 놀러 오는 친구가 있는데, 벚꽃을 보려고 했는데 너무 아쉬웠다고, 해서 제가 다 아쉬운 마음이 듭니다. 또 한국에 있는 친구들은 또 벚꽃을 실컷 봤을 것 같아요. 여러 군데에서 굉장히 예쁘게 핀 곳이 많죠. 예쁘게 피었을 텐데 우리 또 벚꽃 보면서 또 마음이 또 시험 전에 좀 힐링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오랜만에 쓰기 51번, 52번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51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네, 1번 문제 한번 볼게요. 자, 여러분 시작하기 전에 다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또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보겠습니다. 51번은 실용문이죠. 실용문이라고 해서 우리가 실제 생활에서 실용문, 네, 실용문이라고 해서 우리가 실제 생활에서 자주 만나는 어떤 문장, 그런 말 같은 것을 이야기하는데, 예를 들어서 뭐 초대장 아니면 뭐 감사합니다, 예약하고 싶습니다, 예약 변경하고 싶습니다, 예약 취소하고 싶습니다, 너티스, 공문, 이것처럼 문의, 물어보는 내용, 여러 가지 일상생활에서 충분히 만날 수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51번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씁니다로 써야 합니다. 그쵸? 여러분 다 알고 있죠? 씁니다로 써야 하고, 보통 시, 그래서 뭐예요? 시. 자, 존칭, 존댓말을 써야 한다는 거 여러분 다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51번에서 자주 쓰는 표현들이 있죠. 뭐 부탁할 때, 뭐 아워 주시겠습니까? 아니면 이거 괜찮냐고 물어볼 때, 아워도 괜찮습니까? 뭐 여러 가지 패턴들이 있죠. 네, 기본적으로 그런 문법 표현들은 외우셔야 합니다. 알겠죠, 여러분? 네, 그래도 시험 전에 한번 51번 또 선생님하고 같이 공부하면서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자, 51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목은 한국 문화 체험 프로그램 참여 문의입니다. 자, 읽어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서 유학 중인 학생인데 이번 여름방학에 열리는 문화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싶어 메일을 드립니다. 평소 한국의 전통 예절과 요리에 관심이 많았는데 이번 프로그램 구성이 매우 알차 보여서 그런데 제가 당일 오후에 학교 수업이 있어서 중간에 먼저 나와야 할 것 같습니다. 혹시 프로그램이 끝날 때까지 잊지 않고 하고 뒤에 퀘스천이에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좀 길어 보이지만 별로 크게 어려운 내용은 없으니까 우리 하나하나 같이 볼게요. 자, 제목부터 꼭 읽으셔야 돼요. 우리 친구들이 제목을 또 안 읽고 스킵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제목에 힌트가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꼭 제목을 읽고 갑니다. 한국 문화 체험 프로그램 참여, participate죠. 내가 이 프로그램에 해도 되냐, 같이. 그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서 유학 중인 학생이다. 네, 유학생인데, 자, 뒤에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거죠. 이번 여름 방학에 열리는 오프다는 문화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싶어 메일을 드립니다. 라고 해서 이 친구가 왜 이 메일을 썼는지에 대한 목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평소 보통 날에 한국의 전통 예절 에티켓과 요리에 관심이 많았는데, 자, 어디에 관심이 많다. 그쵸? 사람일 경우에는 누구누구에게 관심이 많다.
자, 2번 구성은 이번에 뭐 몇 시에 뭐 하고, 몇 시에 뭐 하고, 몇 시에 뭐 하고, 또는 1일에 뭐 하고, 2일에 뭐 하고, 3일에 뭐 하고, 그 프로그램의 그 구성이 매우 알차 보인다. 네, 요건 조금 어려운 단어일 수도 있는데, 그 구성이 한마디로 너무 좋다. 매우 좋아 보인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꼭, 반드시와 같은 뜻이죠? 뭐라고 써야겠어요? 꼭, 네, 꼭, 여기 보니까 참여하고 싶다라는 말이 들어가야겠죠? 자, 그런데 제가 당일은 그 문화 체험하는 그 날 오후에 학교 수업이 있어서 중간은 처음과 끝이 이렇게 있으면 요 중간에 먼저 나와야 할 것 같대요. 그러니까 다 하지 못하고 다 끝까지 있지 못하고 학교 수업 때문에 내가 하다가 가야 된다 이런 뜻이겠죠. 자, 혹시라는 말이 있으면 뒤에는 이제 퀘스천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혹시 땡땡땡씨 맞아요? 라고 했을 때는 이 사람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잘 몰라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자, 이 사람도 물어보죠. 혹시 이 프로그램이 끝날 때까지 있지 않고 그러니까 끝까지 있지 않고 자, 중간에 먼저 나와야 된다고 했으니까 물어봐야겠죠. 부탁하면서 물어보는 거죠. 뭐뭐 해도 됩니까? 요런 표현이 있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이제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서 잠깐 스탑하고 여러분들이 한번 시간을 재서 5분 정도의 시간을 가지고 해봐도 좋고요. 네, 선생님이 생각한 답을 한번 체크해 볼게요. 자, 그렇게 어렵진 않죠? 꼭 참여하고 싶습니다. 그쵸? 여기 계속 나 참여하고 싶다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참여하고 싶습니다. 또는 신청하고자 합니다. 네, 신청하다는 apply 하는 거고 뭐뭐고자 합니다는 뭐뭐 하려고 합니다. 신청하려고 합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나의 플랜을 이야기합니다. 나의 목적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혹시 프로그램이 끝날 때까지 있지 않고 중간에 가도 괜찮습니까? 자, 우리 hour도 괜찮습니까? 요거 많이 쓰죠? 다른 사람에게 이거 해도 돼요? 라고 물어볼 때 51번에서 많이 쓰는 표현 중간에 가도 괜찮습니까? 또는 자, 먼저 그 교실을 나오는 것을 퇴실하다라고 얘기합니다. 퇴실하다. 그래서 여러분 왜 놀러 갔을 때 호텔 이런 데서도 그 방을 나오는 것을 퇴실한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일찍 왜냐하면 끝까지 하지 않으니까 일찍 퇴실해도 됩니까? 이 됩니까? 라는 표현은 괜찮습니까?와 같은 표현이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썼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51번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목이 지난주에 구입한 가방 수선 문의라는 내용이에요. 읽어볼게요. 안녕하세요. 지난주 목요일에 귀사의 매장에서 검은색 가죽 가방을 하나 구입했습니다. 디자인이 마음에 들어서 아주 만족하며 사용하고 있었는데 오늘 확인해 보니 가방 끈 연결 부위가 사용한 지 일주일도 안 되었는데 이런 일이 생겨서 당황스럽습니다. 혹시 이번 주말에 매장에 방문하면 바로 아니면 새 제품으로 교환이 가능한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제목을 읽으라고 한 이유가 수선문이죠. 수선문의. 수선이라는 말을 알아야 될 텐데 수선은 fix, repair의 뜻을 말해요. 그러니까 고치다죠. 고치다. 그런데 이제 수선 같은 경우는 보통 옷이나 가방 이런 것들을 고치는 것을 이야기하고 여러분들의 기기 그러니까 뭐 휴대폰, 컴퓨터 이런 것들은 수리하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수리하다. 네, 안녕하세요. 지난주 목요일에 귀사라고 했죠. 귀사는 당신의 회사, 그러니까 높임말이에요. 자, 당신의 학교라고 쓸 때는
귀교라는 말을 씁니다. 귀교. 이것도 많이 나오죠. 자, 귀사. 당신의 회사의 샵, 매장에서 검은색 블랙 레더 가죽 가방을 하나 샀죠. 디자인이 마음에 들어서 아주 만족하면서 사용하고 있었는데 오늘 확인해 보니까 어때요? 가방 끈 연결 부위가 그 부분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선생님 보여줘야겠다. 이 연결이라는 것은 요런 거 여러분, 요런 거 여기 보여요? 뭐 이런 것들 이렇게 연결된 거 요런 데를 말해요. 뭐 요런 데일 수도 있고 요렇게. 네, 연결 부위가 어떻게 됐을까? 네, 생각해 보시고 사용한 지 일주일도 안 됐어요. 여러분 이거 알죠? 동사, 은지, 시간. 그래서 사용했어요. 일주일이 안 된 거죠. 결혼한 지 1년이 되었다. 이렇게 쓰죠. 자, 이런 일이 생겨서 굉장히 embarrassed, 당황스럽다. 아, 이거 어떡하지? 약간 당황스러운 거예요. 혹시네 뒤에는 이렇게 퀘스천이 있죠. 이번 주말에 내가 매장에 방문하면, 매장에 가면 바로 자, 여기 수선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수선을 할 수 있냐? 그거겠죠. 아니면 새 제품으로 교환, 익스체인지가 가능한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여기는 별로 어렵지 않죠? 근데 여기가 좀 어려웠을 수도 있겠다. 그쵸? 자, 디자인이 마음에 들어서 아주 만족해요. 환불할 생각은 없는 것 같아요. 보니까. 자, 그리고 제목을 보니까 수선을 하고 싶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환불이 아니라 이걸 고치고 싶은 거죠. 그리고 만약에 고칠 수 없으면 다른 이제 새 가방으로 다시 교환해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네요. 자, 기억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볼게요. 오늘 확인해 보니 가방 끈 연결 부위가, 자, 이게 조금 어려운 이유가 가방 끈 연결 부위가 끊어져 있었다. 아어져 있다라는 표현을 쓰면 좋습니다. 아어져 있다. 자, 이게 뭐냐면 피동사 플러스 상태를 이야기하죠. 네, 피동사 플러스 상태. 자, 끊어지다. 그러니까 내가 끊는 것이 아니라 그 가방 끈이 끊어져 있었다. 끊어져 있다라는 것은 이렇게 딱, 뚝 이렇게 되어 있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그 상태가 계속되어 있었다라고 해서 끊어져 플러스 아워 있다를 써서 끊어져 있었다라고 쓸 수 있어요. 자, 뜯어졌다는 이거 더 어려워서 쓸 수 있는 친구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네, 요것도 약간 tear off라고 해가지고 끊어졌다와 약간 비슷해요. 근데 끊어졌다는 이렇게 딱 이렇게 된 거고 뜯어져 있다라는 것은 네,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 이거 선생님이 사진으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으로. 요게 끊어지다야, 끊어지다. 이제 아직 여기 요렇게 하나 두 개 있긴 한데 요렇게 된 게 끊어지다고, 뜯어지다는 요렇게 툭툭툭툭 이렇게 보이죠? 네, 요런 것들이 뜯어지다예요. 그래서 아마 연결 부위라고 했으니까 이쪽이 이렇게 뜯어진 것 같아요. 알겠죠? 그림 보니까 확실히 알겠죠? 네. 그래서 여기서 포인트는 아어 있다를 쓰면 좋겠다. 아어 있다. 이거 피동사 잠깐 이야기를 하면 예를 들어서 네, 옷이 걸렸다. 자, 뭐 시계가 걸렸다 쓸까요? 시계가 벽에 걸렸다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런데 시계가 갑자기 걸린 게 아니라 계속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아어 있다 표현을 쓸 수 있죠. 걸려 있다. 요런 겁니다. 내가 지금 본 게 아니라 지금 보니까 그 전부터 그 가방의 끈이 끊어져서 계속 그 상태로 되어 있다라고 쓰는 게 자연스러워요. 그래서 그 연결 부위가 끊어져 있었습니다. 그 연결 부위가 뜯어져 있었습니다. 네, 요런 표현을 쓰면 진짜 좋겠죠? 진짜 좋겠죠? 근데 네, 요렇게까지 어렵게 나오지 않을 것 같긴 합니다. 하지만 우리 여기는 쓸 수 있어야겠죠? 네, 혹시 이번 주말에 매장에 방문하면 바로 수선할 수 있습니까? 네, 수선을 받을 수 있습니까? 뭐 수선해 주실 수 있습니까? 이렇게도 쓸 수 있겠네요.
한번 써볼까요? 수선해 주실 수 있습니까? 네, 요렇게도 쓸 수 있겠습니다. 자, 아니면 or 새 제품으로 교환이 가능한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요렇게 쓸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자, 이번에는 또 52번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52번. 네, 52번은 여러분 다 알다시피 또 이것도 설명문이죠. 이거는 설명문입니다. 설명문이라는 것은 선생님이 항상 이야기하지만 읽기 문제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죠. 읽기에서 우리 다 이렇게 읽는다라고 이야기하고 또 이렇게 중간중간에 괄호가 들어간 문제 많이 봤을 겁니다. 자, 선생님이 읽기를 할 때 토픽 읽기 그 문제를 풀 때 항상 이야기하는 것은 앞 뒤에 있는 이러한 표시들 그러나 뭐 따라서 이런 거 네, 잘 체크하라고 하죠. 네, 요런 거는 요렇게 세모로 스퀘어로 서클로 이렇게 표시하시면 좋습니다. 자, 한번 읽어 볼게요. 감정 표현의 중요성에 대한 글이래요. 자, 슬픔이나 분노와 같은 부정적인 감정을 억지로 참는 것이 미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감정을 적절히 해소하지 못하고 마음속에 쌓아두기만 하면 신체적인 질병으로 심리학자들의 따르면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말하거나 글로 쓰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 수치가 크게 낮아진다고 한다. 따라서 마음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기분을 무조건 숨기기보다 땡땡땡땡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천천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슬픔은 슬프다의 명사죠. 네, 슬픔이나 분노, 분노는 이제 angry를 이야기하죠. 분노와 같은 자 어떤 앞에 예시를 쓸 때 무엇와과 같은 이게 뭐라고요? 부정적인 감정, 네거티브한 감정을 억지로 참는 거야. 그냥 참는 거야. 막 말하지 않아. 슬퍼도 울지 않고 화가 나도 화를 내지 않아요. 그냥 참는 거야. 그것이 바로 미덕이다. 미덕이다. 그게 바로 아름다움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자, 네, 그게 이제 좋다라는 건데, 선생님이 항상 이야기하는 거, 뭐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렇게 보통 이런 사람들이 있다라고 했을 때 항상은 아니지만 거의 95%가 뒤에 그러나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러나. 그러니까 앞에와 다르다는 거죠. 그러나 감정을 적절히, 적당하게 해소하지 못하고 풀지 못하고 만약에 내 마음속에만 계속 이렇게 쌓아두기만 하면 신체적인 질병으로 뭘까요? 나타나겠죠. 자, 우리 왜 옛날에 이런 말 있었어요. 남자는 울면 안 된다. 그리고 막 아기가 울어도 남자가 왜 우냐고 막 이렇게 얘기했었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많이 바뀌어가지고 남자도 많이 울어야 되고 슬픈 드라마 보면 눈물을 흘려야 되고 기분이 나쁘면 기분 나쁘다고 말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자, 그래서 감정을 적절히 해소하는 것이 좋다고 얘기해요. 근데 만약에 적절히 풀지 못하고 계속 참아요. 마음속에만 있어요. 그러면 신체적인 질병으로 나타난다라는 표현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간접화법. 자, 내가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얘기할 때 무엇에 따르면 뭐뭐뭐뭐 다고 한다. 그쵸? 요거 알죠, 여러분? 심리학자, 내 마음을 연구하는 사람들, 그 스칼라, 학자들을 말하죠.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말하거나 글로 쓰는 거지. 뭐 일기를 쓴다거나 글로 쓰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 수치, 그 점수가 크게 낮아진다고 합니다. 이해되죠, 여러분? 네, 일기를 쓰는 것이 굉장히 좋다고 얘기하죠. 일기를 쓰는 것이. 그리고 마음의 병이 있는 사람들은 뭔가 글로 풀어내는 것이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해요. 자, 따라서 마음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기분을 무조건 숨기기보다 나의 기분을 절대 말하지 않는 것보다 뭐 하는 게 좋겠어요? 내 기분을 표현하는 것이 좋겠죠. 네, 그런 내용이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네,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신체적인 질병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바로 이어질 수도 있다. 또는 신체적인 질병으로 나타날 수 있다. 네, 그리고 무조건 숨기기보다는 솔직하게 표현하려는, 네, 솔직하게 표현하려는 또는 밖으로 드러내려는, 드러내다라는 것은 안에 있는 것을 밖으로 보여주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밖으로 드러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뭐뭐 하려는 이런 표현과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쓰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말로 어떤 감정이 쌓였을 때는 무조건 참는 건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그런 사람들을 막 착하다, 뭐 참을성이 있다, 우리 사회에 뭐 미덕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요즘은 그렇게 하면은 나만 손해다. 나에게 뭔가 몸에서 막 반응이 나타나죠. 병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말도 있죠. 한국에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다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만병의 근원이다. 네, 정말 모든 병의 원인이 된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스트레스를 받지 마시라. 네, 알겠죠? 자, 그러면 또 52번 다른 문제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미세 플라스틱과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미세라는 말 알죠? 미세먼지라고 하면 뭐예요? 먼지가 더스트인데 미세는 너무너무 작은 먼지를 이야기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자, 그것보다 더 작은 걸 초미세먼지라고 하는데 어쨌든 미세 플라스틱은 거의 눈에 보이지 않는 너무 작은 플라스틱을 이야기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버려진 플라스틱은 바다로 흘러가 파도에 부서지면서 아주 작은 미세 플라스틱으로 변한다.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작은 미세 플라스틱은 바다 생물들의 먹이가 되고 이는 먹이 사슬을 거쳐 결국 우리가 물이나 수산물을 섭취할 때 미세 플라스틱이 우리 몸속으로 고스란히 들어오게 되는 것이다. 결국 인간이 편의를 위해 무심코 버린 쓰레기가 돌아오는 비극적인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다 알다시피 플라스틱 쓰레기 처리 문제 굉장히 골치죠. 네,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자, 플라스틱 바다 같은 데 가면 막 사람들이 아무 생각 없이 버려가지고 둥둥 떠다니는 그런 플라스틱 같은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제 볼 때마다 이제 이해가 안 되죠. 왜 여기에 이렇게 이런 쓰레기가 있는지. 네, 사람들이 버린 거죠. 버려진 플라스틱은 이렇게 바다로 또 흘러가요. 그러면 이제 파도는 이제 웨이브를 이야기하는데 이 파도에 플라스틱이 땅땅 부딪히면서 부서져요. 다 브로큰 되죠. 그러면 아주 작은 미세 플라스틱으로 변해요. 변하다. 무엇으로 변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어느 정도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작은 그 정도 사이즈의 미세 플라스틱은 바다 생물이라고 하면 바다에 살고 있는 동물들, 살아있는 동물들을 이야기하죠. 바다 생물들의 먹이가 되고 또 이는 먹이 사슬을 거쳐서 결국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결국 어떻게 돼요? 네. 뒤에를 봤더니 우리가 물이나 수산물을 섭취할 때 물은 알고 수산물은 생선이라고 이해하시면 쉽죠. 네, 수산물을 섭취할 때 섭취하다라는 말은 뭐예요? 섭취하다는 네, 먹다죠, 먹다. 섭취할 때 미세 플라스틱이 우리 몸속으로 고스란히 그대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대로 들어온다. 자, 앞과 뒤를 읽었더니 어떻게 되겠어요? 자, 미세 플라스틱이 바다 생물들도 먹고 바다 생물들이 먹으니까 우리는 또 뭘 먹어? 그 바다 생물들을 먹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는 먹이사슬은 푸드체인이라고 하는데 무엇을 거쳐는 먹이사슬을 통해서 결국 우리가 먹는다라는 말이 들어오면 되겠습니다. 그쵸? 자, 결국 인간이 편의는 본인의 편리성을 위해서 무심코 버린, 아무 생각 없이 버린, 무심코라는 것은 아무 생각 없이 버린 쓰레기가 어떻게
돌아오는 비극적인 굉장히 슬픈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무심코 버린 쓰레기가 다시 돌아오는 거겠죠. 네,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첫 번째는 너무 작은 미세 플라스틱은 바다 생물들의 먹이가 되고, 그러니까 이 플라스틱을 이런 피쉬 생선들이 먹고, 이는 그 푸드 체인을 통해서 결국에 우리 몸속으로 들어온다. 또는 인간의 식탁으로. 네, 요거 조금 요런 표현은 쓰기 어려울 것 같긴 한데, 인간의 식탁이 뭐예요? 밥 먹는 테이블이죠. 인간의 식탁으로 되돌아온다. 또는 뭐 결국 우리 몸속으로 되돌아온다. 요런 표현들이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이나 수산물을 섭취할 때 이제 뒤에 다시 설명하는 거예요. 미세 플라스틱이 우리 몸속으로 고스란히 들어오게 되는 것이다. 결국 인간이 자신의 편리함을 위해서 아무 생각 없이 버린 쓰레기가 다시 인간에게 돌아오는 비극적인 굉장히 슬픈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해서 미세 플라스틱과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런 환경 문제는 51번, 52번이 아니더라도 읽기 또는 54번 쓰기 주제에서도 충분히 나올 수 있고 나오고 있는 문제죠. 그래서 물론 쓰기 문제긴 하지만 여기에 있는 중요한 단어나 표현들은 꼭 체크해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래서 105회 토픽 시험 전에 우리 예스코리안 토픽 친구들을 위해서 51번과 52번 예상 문제를 한번 풀어보았습니다. 자, 51번은 실용문이기 때문에 한번 잘 읽어보면 좀 쉽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지만, 네, 이제 52번을 좀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52번에서는 요런 접속사 같은 거, 네, 잘 살펴보시고, 특히 뭐, 그러나, 따라서, 뭐, 그러므로, 이와 달리, 이와 반대로, 뭐, 이런 표현들 있죠? 네, 그런 거 잘 보시고, 꼭 체크하고, 앞과 뒤를 비교하면서, 네,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럼 이렇게 정리하고요. 선생님은 또 53번 그래프를 빨리 한번 준비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험 잘 보세요.